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부펀드 이러면 한국투자공사를 말하죠. KIC라고 영어로 약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국부펀드가 올 상반기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수익률 자체를 보면 말입니다. 마이너스 13.83%나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마이너스 13.83%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5조를 운영한다고 치면 6개월간 말입니다. 상반기니까 6개월간 39조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39조 원.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 국부펀드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혈세예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서 해외 자산에만 외화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펀드가 40조 원의 손실을 냈다고 하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5년 출범 이후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금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식에 투자한 것은요 21.17%가 빠졌고요. 채권에 투자한 것은요 지금 14.04%가 빠졌습니다. 물론 대체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13.83%가 꼬꾸라진 숫자예요. 진짜 많이 꼬꾸라졌죠. 이 정도로 꼬꾸라지면 과연 괜찮겠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는 돈이잖아요.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 운용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5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4,300억 달러 정도 되죠. 절반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금 날리는 돈이 뭐 39조 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심각하지요. 그런데 13.83%라는 수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 최악입니다. 역대 최악. 2017년만 하더라도 16.42%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마이너스 3.66%의 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년에는 15.39%, 20년에는 13.71%, 심지어 말입니다. 2021년 9.3%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만 13.83%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더 이게 꼬꾸라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주식이 무너지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꺼지니까 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이게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의 국부펀드도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데도 13.83%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이라는 뜻이에요. 불가항력. 그만큼 경기가 꼬꾸라지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투자공사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가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마이너스 14.40%니까요. 네덜란드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90%가 마이너스입니다. 캐나다 연금위원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7%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8%고요. 사학연금은 마이너스 9.41%입니다. 이게 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는 잘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나라 네덜란드 공적연금이나 캐나다 연금위원회보다는 우리가 못한다. 심지어 국민연금보다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수익률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자칫 외환보유고의 어떤 증발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외환보유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걱정 마라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은요 4,3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이것은요 위기 때 환율을 방어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가 IMF에서 왔다. 걱정할 것 없다. IMF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 지금처럼 가파르게 외환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시장의 목소리거든요. 작년 10월 4,600억 달러 정도 되는 최고치에 대비해 보면 지금 320억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작년 10월. 8월 말 기준이면 10달 동안 32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국부펀드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새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 외환에도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대한민국의 국부펀드인 KIC 한국투자공사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투자공사의 그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영력들. 펀드 매니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직을. 다른 민간 투자 회사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재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국부를 운영을 하는데 천재들이 없고 인재들이 없어서 오히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인건비가 낮죠. 상대적으로는 낮은 겁니다. 어디하고? 민간 투자 회사들하고. 민간 투자 회사들의 펀드 매니저는 대부분 연봉으로 따지면 1억을 넘습니다. 그렇지만 KIC 투자 운용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요 7,531만 원이에요. 물론 7,531만 원도 적은 수는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다른 민간의 투자 운용사들의 어떤 연봉이 1억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한국투자공사에서 큰 돈을 움직이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민간 투자 회사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국부펀드가 이게 훈련장이 되란다는 뜻이에요. 훈련장. 저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국부펀드의 어떤 이게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부잖아요. 나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민간하고 이게 정부하고 공사하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환의 정발을 계속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외환의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